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월 28일 반등하는 2차 전지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굉장히 2차 전지가 크게 반등을 했고 많이 눌렸던 만큼 이제는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재장주, 관련주 부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저는 테슬라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꽤나 큰 급락이 있었죠. 그 이유는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진,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그 이상의 실적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급락이 있었다. 이미 과매도 구간, 급락하는 구간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다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 뼈아프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 중요하게 봐야 될 추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전에 명확하게 저점이 지지됐던 요 라인을 제가 저번 주 화요일에 아마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이죠. 따지면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구간, 요런 구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간을 그냥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면 다음 지지 라인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요 채널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구간이 대략 170달러 부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특히나 170달러까지 빠졌을 때 요 구간에서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돌림의 흐름을 조금 더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일단 테슬라 170달러 밑으로 빠지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제가 증시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드리니까 2차 전지 쪽이죠. 지금 테슬라가 실적이 안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슬라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 망해가는구나, 2차 전지도 따라서 빠질 수밖에 없구나, 개인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하면서 생각을 할 거고, 하지만 역시나 주식은 알기 힘든 부분, 그리고 세력은 오히려 완벽한 공포의 구간에서 매집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개인이 다 던지는, 심리가 많이 무너지는 이 시점에 오히려 매수를 해서 상승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에코프로가 굉장히 대표적인 종목이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50만 원 선이 굉장히 강한 심리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지금 하루 이렇게 딱 깨는 부분을 발생시키죠. 이런 구간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나니까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50만 원 깨고 쭉 빠지면서 진짜 요 구간 뭐 15만 원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냐, 굉장히 위협적인 차트를 만들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한 상태에서 그대로 매수하면서 올리는 부분,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힌트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급락을 하고 있죠. 급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급이 이렇게 그래도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그 외국인과 기관은 떨어질 때 오히려 매수를 했다. 그리고 심리를 50만 원 선 완벽하게 깬 상태에서 반등을 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아직도 2차 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 저도 뭐 2차 전지가 추가로 더 잘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 없습니다만, 심리를 완벽하게 깬 상태에서의 반등은 강하게 나오더라, 추가 상승 저는 가능하다. 그 의미 있는 저항 가격대는 대략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이 거의 21선과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60만 원까지는 단기 상승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역시나 모든 종목 과매도 구간에서부터의 돌림 현상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 요거 아마 반도체 관련주 쪽을 관심 많으신 분들은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 역시나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모든 심리가 무너지고 있고 과매도 구간에서 저점 매수, 과대 낙폭에 의한 저점 매수를 노리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어쨌든 9.2% 대장주답게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60만 원까지 올라갈지 혹은 그 이상의 상승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요 구간이죠. 지금 중요한 지지 라인이 있었던 가격대 22만 6천 원대와, 그리고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 라인을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간까지 빠졌다가 반등하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요 구간까지 내려오진 않았죠. 조금 간격을 낮춘 상태에서 대신에 테슬라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갭 하락하면서 시작했죠. 갭 하락 대략 2.2%까지 하락시키면서 결국에는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 않나라는 심리를 많이 무너뜨리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다가 양봉으로서 다시 한번 돌파 7.5% 좋은 상승 보여줬습니다. 급락 이후에 급등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추세 강한 저항 라인이 어디 뭉쳐져 있나요? 봤을 때 21선, 61선, 121선이 대략적으로 요 가격대 28만 원 정도의 만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반등했을 때 28만 원을 재돌파해 줬을 때 결국에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높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일단 28만 원 그리고 241선 또 강한 저항 라인이 될 테니까 26만 4천 원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면서 반등에 성공할지 아니면 오히려 반등한 듯 했으나 저항을 맞고 쭉 떨어질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머티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있었고 많이 올라갔던 만큼 조정을 많이 받았더라.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중요한 지지 라인 그려놨던 가격대는 대략 14만 3천 원대. 요 구간 거의 아래 꼬리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마이너스 7%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양봉 띄우면서 플러스 1.65%로 마무리를 해줬네요. 근데 머티 이게 분명 강한 대장주로서의 분명 역할을 했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저는 차라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매수하려고 하면 그 생각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뭐 대장주 역할을 했으니까 추가 반등하면서 적어도 21선 지금 대략 20만 원대 있네요. 20만 원대까지 단기 반등할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도 생각하시고 추가 하락이 있을 때 14만 3천 원 지금 지지를 한번 받은 형상인데 한 번 더 무너졌을 때는 요 종목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크게 무너지더라도 사실 이상하진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지 라인 반드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홀딩스도 거의 심리를 무너지는 구간까지 온 상태에서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고 역시나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가 대략 40만 원대였는데 40만 원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탈하고 그리고 개파락도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플러스 결국에는 3%로 마무리해주면서 반등의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다.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서의 반등은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 중요한 저항 라인은 21선, 241선 수평 저항이 걸려있는 44만 3천 원대가 보이네요. 44만 3천 원대 요 구간을 다시 한번 재돌파하면서 요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지 반대로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요 저항 라인 맞고 떨어졌을 때는 더 큰 하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저항에 대한 돌파인지 맞고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또 중요한 지지 가격대가 일단 요 구간에 한번 있었는데 대략 27만 3천 원대 무너지면서 단기 급락을 했었고 역시나 갭 하락하면서 시작했지만 양봉으로 채워주는 좋은 상승 그리고 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요 저점 라인에 대한 지지가 한 번 더 뭐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 빠지기보다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과 반등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역시나 단기적으로 27만 3천 원대 돌파 떨어지고 있는 21선까지 맞춰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단기 급락하고 완벽한 과매도 구간에서의 반등 시도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스틸리온 또 뭐 이렇게 저점 라인이 꽤나 명확한 위치까지 빠진 상태에서 이 종목은 그래도 약간의 반등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었네요. 이게 아마 뭐 중국 이런 쪽에서도 약간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을 해주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포인트가 되는 가격대 21선, 61선, 241선 겹쳐져 있는 대략 51,600원대 요 구간이 있는데 요 구간을 단기적으로 돌파하면서 이때 장대 양봉의 힘으로써 매물대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DX입니다. DX도 정말 이만큼 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급등을 했던 종목 이런 구간들 중요한 지지 라인 버텨주지 못하고 무너지니까 단기 급락. 하지만 지금 추세 지지 라인 저점이 높아지는 지지 라인을 121선과 함께 명확하게 지지를 해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데 반등했을 때 적어도
63,300원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포스코 인터입니다. 차트 다 비슷하죠, 사실. 비슷하고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도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 5만원대였는데 5만원을 단기적으로 무너뜨리면서 심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마지막 거래일 다시 한번 5% 상승 5만원대 위로 올라와 주면서 완벽한 과매도 구간에서의 반등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차트 역시나 뭐 유사하죠. 거의 뭐 포스코 그룹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니까 요거 241선 지지받고 급등했다가 끝까지 눌린 상태에서 241선 이탈하는 듯 하면서 심리를 무너뜨리는 모습. 하지만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하고 있으니까 포스코 그룹주들 거의 같이 움직이죠.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량입니다. 금량 같은 경우에도 요 저항 라인이 요 지지 라인이죠. 지지 라인 83,000원대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83,000원대 이탈하면서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다가 마지막 거래일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83,000 언저리까지 반등을 해줬습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역시나 83,000원 그리고 위에 있는 241선 그리고 떨어진 21선 대략 89,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대략 9만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9만원대를 돌파하면서 V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캠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 이게 상승이 맞나 싶을 정도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급락을 할 때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고 하루 정도 급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마지막 거래일 또 19%나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까지 만들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뭐 이 종목을 다시 지금 매수해서 수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 무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일단 추세상 상승률상 봤을 때는 2차 전지 중에서는 엔캠이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 최근 고점 찍었던 14만 2천원대 다시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지 이 부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LNF입니다. 이것도 심리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정말 살짝 해주긴 했죠. 1.2%. 그래도 다른 2차 전지보다는 하락 올라갈 때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 면모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 위치 한번 체크해 봤을 때 이런 구간이 살짝 남아 있기는 한데 이 구간까지 도달하지 않고 반등해주는 그림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양봉 나왔을 때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도 제가 이전에 체크해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V자 반등 나오면서 의미 있는 수평 지지 대략 17만 8천원대 있네요. 이런 구간들 17만 8천원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 가격대가 저는 13만 8천원 요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탈하면서 꽤나 큰 급락이 나왔고 마지막 거래일은 다시 반등 다시 추가 상승하면서 21선과 13만 8천원대 돌파할 수 있는지 V자 반등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엔솔도 역시나 2차 전지 시총이 가장 큰 종목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가 요 구간에 있다. 최저점에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요 구간까지 빠진다면 진짜 매수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거 정확하게 35만 7천원대 요 구간까지는 빠지지 않고 그래도 거의 근접한 상태에서 반등을 해주더라. 저점 라인 마이너스 1.6%까지 밀린 상태에서 그래도 종가는 3.5% 좋은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역시나 과매도 구간에서의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비주 중에 대장주는 윤성 FNC가 있고 윤성 FNC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급락의 차트 만들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의미 있는 수평 지지 가격대가 77,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77,000원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마지막 거래일 3.7% 반등 5일선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에 그리고 21선 만나러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종목 자체도 빠지는 과정에서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수급은 들어오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하락보다는 그래도 반등의 추세를 단기적으로는 더 만들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수급 포인트도 보입니다. 다음은 하나기술입니다. 이것도 장비주 중에 대장주였고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가 대략
52,0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구간을 순간적으로 심리를 한번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역시나 2차 전지 같이 올라가니까 살짝 반등했는데 다음 거래일에 5일선 52,000원대 돌파하면서 적어도 21선 혹은 수평 지지 라인 58,000원대까지 반등을 성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DENT입니다. DENT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장비주 중에서도 정말 크게 급등했다가 쌍봉 그리면서 오히려 큰 급락이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지지 가격대가 요 가격대 14,100원대 있었는데 14,100원대 무너지니까 역시나 단기 급락, 그리고 중요한 지지 가격대는 1,500원대 있다라는 표시를 이번 화요일에 해드렸었는데 요 가격까지 빠지지 않고 그래도 반등하면서 역시나 요 종목도 빠지는 과정이었지만 수급은 그래도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급에 의한 반등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위에 있는 21선 그리고 수평 저항 가격 14,100원대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농화성. 요거는 2차 전지 생각보다 조정 반등이 강하게 나오진 않았었는데 요 윗꼬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구간까지 소화해냈을 때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요 종목도 최근에 한번 급등을 세게 보여줬죠. 고점 라인 27%까지 급등했다가 밀리고 지금 2차 전지들이 다 올라갈 때 오히려 4.7%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의미 있는 수평 지지 가격은 17만 2천원 요 구간이 있으니까 요 구간까지 빠지지 않고 지지 라인으로서 반등 포인트 잡을 수 있는지 17만 2천원대 이탈하지 않는지만 일단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수화학 차트 거의 비슷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 스페셜티 케미컬 27% 상승했다가 빠졌고 이수화학도 지금 18% 급등했다가 쭉 빠지는 모습 보여줬었네요. 다시 한번 추가 상승했을 때 의미 있는 저항 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여기 지금 장대 양봉의 시초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초가와 21선, 61선 재돌파하면서 이런 윗꼬리 음봉을 채워가는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혹은 추가 하락하면서 혹시나 11,800원대를 이탈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지지 부분 체크. TCC 스틸 역시나 이 종목도 2차 전지 대장주로서 정말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그러고 나서 반등 포인트를 잡은 구간, 일단 수평 지지 가격대 47,700원대 이탈하면서 심리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 하지만 241선 기준으로 결국에는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횡보의 그림에서 수급은 분명히 꾸준히 좋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등 포인트 241선 기준으로 반등했을 때 생각보다 강하게 빠졌던 만큼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일단은 다음 저항 가격대 47,700원대 돌파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모여에 있는 이평선 구간까지 돌파가 될지 이런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마알루미늄. 이것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네요. 그리고 2차 전지들이 반등한 것에 비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의미 있는 수평 저항 가격대는 대략 94,500원대 있다는 거 표시해 뒀으니까 단기 반등하면서 마지막 거래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만큼 월요일에 상승하면서 54,500원대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 종목들 포인트 되는 가격대, 그리고 역시나 주식은 쉽지 않은 부분, 개인의 심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상태에서 세력이 매집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 있는 과대 낙폭에 있는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고, 이슈가 있을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총 테마로서는 시총 2등이죠. 업종으로서는 업종 2등, 1등이 반도체, 2등은 2차 전지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만큼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그 수급이 2차 전지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완벽하게 심리를 무너뜨린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조금 더, 아직도 여전히 공포의 구간이겠지만 그거를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의미 있는 추세선 라인에서 반등을 해줬을 때 2차 전지가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여러모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제 관점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을 때 또 좋은 2차 전지의 흐름이 있거나 안 좋은 흐름 정말 이제는 심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더 이상은 반등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까지 뭐 체크가 된다면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